화장실, 엄마 화장대, 세탁실, 심지어 냉장고까지 집안 구석구석 이 회사의 제품이 있죠? 바로 LG 생활건강입니다. 장기전으로 치닫는 코로나에도 필수제인 생활용품 사업으로 1분기와 2분기에 모두 선방하면서 주가까지 올랐는데요. 올 1분기에는 매출이 약 1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이 약 3,3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 3.6% 증가했고요. 본격적인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2분기에는 매출액이 약 1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0.6% 늘었습니다. 전체 사업의 60%를 차지하는 후, 숨 같은 화장품 면세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반기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10% 넘게 줄었지만요. 든든한 생활용품과 음료 사업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했죠. 결국 61분기 연속 흑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뿌리는 1947년 럭키크림을 생산했던 라키화학공업입니다. 당시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튜브 치약인 럭키 치약을 생산하고 비누, 샴푸 같은 각종 생활용품을 주력 사업으로 삼았죠.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면서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공장도 늘려나가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1995년에는 LG화학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다음 해에 LG생활건강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2001년 LG그룹이 LG화학의 주력 사업 분야를 석유화학 분야로 지정하면서 생활 부문이 분할돼서 독립법인이 됐습니다. 법인으로 설립된 건 20년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필수제인 국내 전반적인 생활용품 산업을 책임져온 LG생활건강.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화장품, 생활용품 등 경쟁사에 진출이 있었고 세계 금융위기, 내수 경기 침체, 미중 무역 분쟁 등 정말 악재도 많았지만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평균 10% 이상 꾸준히 상승한 기업이죠. 성장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성장의 배경을 보니 그 뒤에는 16년간 LG생활건강을 책임져온 차석용 부회장이 있더라고요. 차석용 매직이라고 할 정도로 시장에서뿐 아니라 그룹 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이끌었던 10여 년 동안 LG생활건강의 주가는 경쟁사 아모레퍼시픽과는 반대로 4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차석용 부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을 가죠. 뉴욕 주립대 회계학과 그리고 코넬대학교 MBA 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1985년 미국 P&G 본사에 입사를 한 후 필리핀 P&G 이사, 아시아본부 수석재무 담당 그리고 템폰사업본부 사장을 거쳐서 1999년 한국 P&G 총괄사장으로 임명됩니다. 2001년 법정 관리를 맡고 있던 혜태제과 CEO로 영입이 돼서 3년 동안 혜태제과의 흑자 전환을 끌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LG생활건강 대표로 취임을 하면서 2007년 코카콜라 인수를 시작으로 기존에 있었던 생활용품과 화장품에 더해서 본격적으로 음료 사업에 진출을 하고요. 20여 개가 넘는 회사를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끌어옵니다. LG생활건강의 매출도 덩달아 늘어서 지난 15년간 매출이 1조 121억 원에서 7조 6천억 원으로 7.6배 증가한 결과를 땄죠. 차석용 부회장의 리더십은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이룬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식, 골프, 의전을 하지 않는 산무 경영으로 이를 단순화해서 필요한 일에만 집중하자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본인 철학을 조직에 녹여내면서 직원들을 이끌다 보니까 경쟁사인 아모레퍼시픽보다 차별화가 없었던 화장품 사업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죠.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는 숨, 빌리프, 본인 등 27개인데요. 화장품 사업의 대부분의 매출을 담당하는 것은 럭셔리 라인입니다. 그중 후는요. 2018년 국내 화장품 최초로 단일 브랜드 매출 2조를 돌파한 후 2019년에는 2조 6천억에 육박하는 매출을 거뒀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하나로 한 해에 2조가 넘는 매출, 정말 엄청난 수치죠. 화장품이 다른 사업 분야보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높아서 LG생활건강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책임지는 효자 브랜드인데요. 2003년에 출시된 후는 설화수와 마찬가지로 한방 화장품 콘셉트를 처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1997년에 출시된 설화수는 인삼 성분을 적용한 화장품으로 모델도 기용하지 않는 마케팅을 펼쳤고 고급 화장품으로 잘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요. 후발주자인 후는 설화수보다 가격만 높았지 차별점이 없는 게 문제였죠. 이때 차석용 부회장이 내놓은 해답, 한방 브랜드가 아닌 궁중 브랜드로 차별화하자. 이 한마디에 방향을 궁중 콘셉트로 틀고 당시 대장금으로 한류스타에 올랐던 이영애 씨를 왕후 모델로 내세우고 68만 원에 달하는 최고급 크림 환유고도 출시하고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지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설화수와는 달리 붉은색과 금색을 활용한 용기 디자인을 선보였죠. 결과는 대성공! 2009년 매출 1,000억 원, 2013년에는 2,000억 원, 2016년에는 1조 2천억 원, 2018년에는 2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먼저 시장에 진입한 설화수는 2000년에 이미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지만 2016년 매출 1조 4천억 원에 그치면서 후의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LG생활건강의 음료 시장 또한 처음부터 전망이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건지 사이버 가수 아담을 CF 모델로 해서 1998년 레모니아를 발표했고요. 이듬해에는 당시 최고의 아이돌이었던 H.O.T의 이름을 차용해서 H.O.T를 선보였지만 저조한 매출에 경쟁사인 CJ제일제당의 음료 사업을 양도했었는데요. 2007년 차석영 부회장은 이런 저조한 매출액과 적자에 허덕이던 코카콜라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음료 시장에 다시 뛰어듭니다. 당시 한국 시장에서 코카콜라는 맥을 못 추면서 매출액이 점점 줄고 있었고요. 2006년에는 독극물이 든 콜라를 알고도 납품한 사건으로 적자의 폭이 더 커지며 고전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차석영 부회장은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수를 감행합니다. 자, 그의 선견지명이 돋보였던 결정이었죠. 사실 지금이야 화장품의 카테고리가 많아져서 사계절 모두 화장품 매출이 좋다지만 당시만 해도 여름에는 화장품이 비수기였거든요. 음료는 그 반대였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때 음료 사업은 사계절 고르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맞춰줄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차석용 부회장이 혜태제과에서 식품 사업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코카콜라 판매는 또 보틀링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유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보틀링 시스템은요, 지역별로 특정 기업에게 코카콜라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5개의 회사가 이걸 담당했는데 이걸 LG생활건강이 인수해서 통합을 한 겁니다. 자, 이로써 LG생활건강은 전국 콜라 유통망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놀라운 점은 2008년 1분기 매출이 1,129억 원, 영업이익이 81억 원을 달성하면서 인수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코카콜라가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이고요. 자, LG생활건강의 기존 유통망과 영업 노하우를 활용하고 코카콜라 외에도 흔들어야 마실 수 있는 환타쉐이커, 또 비탄산 음료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군인 조지아, 일리, 글라스 등을 내놓으면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 후 음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에는 다이아몬드 샘물, 2010년에는 한국음료, 2011년에는 혜태음료를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한 결과 현재는 시장 점유율 31.6%로 40%의 점유율을 가진 롯데칠성음료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로 수혜를 톡톡히 본 생활용품 사업 분야도 꾸준히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생활용품 사업은 대부분 B2C로 성장세가 크게 돋보이지는 않지만요. 또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대규모 생산 설비에 영업망 구축에 연구개발에 투자금 많이 들고 브랜드 인지도 확보 등에도 진입 장벽이 있어서 기존의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아모레 등 주요 회사들이 과점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또 전환 비용이 낮아서 한번 고객을 붙잡지 못하면 경쟁사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약점도 있죠. 자, 이런 장단점을 고려해 LG생활건강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먼저 잘 팔리지 않는 2,000여 개의 품목을 과감히 정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 성분을 꺼리는 케미포비아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생활용품의 프리미엄 전략을 도입한 점이 돋보입니다. 2018년 출시된 히말라야 핑크솔트 치약, 히말라야 해저에서 생산된 가장 순수한 소금 성분을 사용해서 만든 천연 원료 치약인데요. 글쎄 출시 6개월 만에 200만 개가 팔렸다고 해요. 또 프리미엄 탈모 증상 케어 닥터그루트를 출시해서 재구매율 1위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일반 샴푸에 쓰이는 화학 성분을 첨가하지 않으면서 탈모를 예방해주는 기능성 샴푸로 젊은 세대를 공략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젊은 세대의 마음마저 사로잡으면서 H&B 스토어에도 입점을 했는데 그 결과 2018년에 31.9%로 하락했던 점유율을 2019년에 33.4%로 올리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2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애경과의 격차도 벌렸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생활용품 기업인 SC존슨과 제휴를 맺고요. 기존 생활
생활용품 카테고리에 부족했던 살충제, 식품보관용기, 방향제 등을 출시하면서 더욱 사업을 강화하고 있네요. LG생활건강이 마주하고 있는 리스크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중국 소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죠.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화장품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또 화장품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인의 구매율이 높은 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후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만 봐도 30% 정도니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만은 없죠. 또한 국내에서 화장품 매출액이 증가한 비율에 비해서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대선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 등 국제적인 변수가 많아 안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죠. 2017년 사드 보복 때를 보면요.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과는 반대로 해외 매출이 늘었었거든요. 설화수는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사들여 불법으로 이익을 챙김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면세점 구매 제한 정책을 강화했었거든요. 반면 후는 그런 정책이 없었고요. 후의 매출이 점점 늘고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후에 대한 화장품 사업의 의존도가 크다는 걸 의미하고 설화수 외에도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전체적인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사드 보복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후를 중심으로 한 LG생활건강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겠죠. 북미 시장 리스크도 있어요. 2019년 LG생활건강은 7천억 원의 매출액을 가진 미국 화장품이 퍼스널 케어 회사인 뉴에이본을 1,450억 원에 인수했는데요. 미국 화장품 그리고 퍼스널 케어 시장 규모는 연평균 1.9%씩 증가해서 2023년에는 981억 9,200만 달러, 한화로 117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업 확장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요. 장기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지에서 에이본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북미 시장 경쟁사인 에스티로더, 로레알, P&G 3사가 전체 매출의 26.7%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경쟁사도 속속 따라붙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이 2003년 미국에 진출을 했고 2010년에는 설화수를 미국에서 출시했는데요. 설화수의 경우 백화점 중심의 자체 매장 외에도 미국에만 460개, 전 세계 2,6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편집숍 세포라에 올해 입점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미 유통망과 한방 화장품의 이미지로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비슷한 이미지의 포지셔닝으로 입점을 한다면 차별화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또 서양 문화에서는 좀 낯선 아시아의 공중 문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걸 어떻게 마케팅할지가 LG생활건강의 북미 진출 성공 여부를 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석영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진정한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기존 매출의 18%를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 중심이었던 아시아를 넘어서 미주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인수합병을 하면서 성공 신화를 만들어 왔듯이 지속해서 해외 사업권 인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올해 3월에는 더마 화장품인 피지오겔의 아시아와 북미 사업권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고, 또 2009년 3,500억을 차입해서 인수했던 더페이스샵이 트렌드 변화로 H&B 스토어에서 매출이 조금 하락하자 자회사인 CNP 코스메틱스, K&I와 합병을 해서 더마 화장품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고요. 화장품 외에도 존슨앤존슨 구강 케어 브랜드 리치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사업권을 인수해서 미국 헤어케어 전문 기업인 파루크 시스템즈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죠. 이렇게 생활용품 분야에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리더십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회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영 능력을 발휘해온 차석영 부회장이 이끄는 LG생활건강.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여러 불확실성 속에 살아남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는 다음에 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